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간 두 왕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의 엇갈린 운명. 같은 아버지에서 태어난 두 왕자,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정반대로 갈라졌다. 청나라의 8년간 볼모로 끌려간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한 명은 개화사상을 받아들였고 한 명은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조선 역사를 바꾼 두 형제의 극적인 이야기와 그 숨겨진 진실을 들려드립니다. 삼전도 항복 후 청나라로 떠나는 형제의 다짐. 1637년 2월 삼전도에서의 굴욕적인 항복이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인조는 창덕궁 한 모퉁이에서 두 아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복림아. 인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적국에 볼모로 보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 아버지. 소현세자가 단정하게 답했습니다. 26세의 소현세자는 이미 세자로서 10년 넘게 정치를 경험한 성숙한 인물이었지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아버지. 22세의 복림대군도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형보다 4살 어렸지만 그 역시 왕자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고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청나라에 가는 것은 이것은 볼모가 아니라 외교사절이라고 생각해라. 인조는 자신을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이것은 엄연한 볼모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 저희는 조선의 왕자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소현세자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와서 조선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복림대군도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 그래야 한다. 너희들은 조선의 미래다. 비록 청나라에 가지만 절대로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조는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특히 너희 둘은 서로 의지하고 도와야 한다. 먼 타국에서 의지할 사람은 서로뿐이야. 알겠습니다, 아버지. 형제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이때 중궁전에서 인열왕후가 눈물을 흘리며 나왔습니다. 내 아들들아. 어머니의 모습에 두 왕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소현세자가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에서도 효성을 다하겠습니다. 복림대군도 어머니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너희들이 없는 동안 어떻게 지내란 말이냐. 인열왕후는 두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창덕궁 앞뜰에는 두 왕자를 배웅하러 온 신하들과 궁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현세자 마마, 복림대군 마마, 부디 건강하게 지내시옵소서. 신하들이 줄지어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나라를 잘 돌보아 주십시오. 소현세자가 정중하게 답례했습니다. 청나라 사신들이 기다리는 가운데 두 왕자는 마침내 출발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형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복림대군이 형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조선의 왕자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굴욕을 씻어낼 것이다. 소현세자도 결의를 다졌습니다. 소현세자, 복림대군 출발할 시간이다. 청나라 사신이 재촉했습니다. 두 왕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너희들도 잘 지내거라. 인조는 눈물을 참으며 두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조선을 떠나 청나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조선 땅을 밟게 될 때까지는 무려 8년이라는 긴 세월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길을 떠나면서 두 형제는 서로 다짐했습니다. 형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켜줍시다. 그래,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걸어갈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리고 그 험난한 길이 결국 그들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지를 말입니다. 청나라 사신들은 두 왕자를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비록 볼모였지만 그들도 조선 왕실의 혈통이었기 때문이지요. 두 왕자께서는 우리 대청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청나라 사신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왕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왕자는 이런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볼모였고 청나라의 조선 지배를 보장하는 담보물에 불과했거든요.
청나라 궁정에서의 적응과 갈등. 심양에 도착한 두 왕자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청태종은 그들을 직접 만나 앞으로의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조선의 왕자들이 왔구나. 청태종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청왕제 폐하께 인사 올리나이다. 두 왕자는 청나라 예법에 따라 절을 올렸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우리 대청의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조선의 낡은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문명을 배워야 한다. 청태종의 말에 두 왕자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너희들은 만주어와 몽골어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 대청의 역사와 문화도 익혀야 한다. 알겠나이다, 폐하. 소현세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의 거처는 따로 마련해 주겠다. 하지만 감시가 있을 것이니 이해하기 바란다. 청태종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이 볼모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두 왕자에게 배정된 거처는 심양성 내의 작은 별궁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그래도 왕자들이 지낼 만한 곳이었지요. 형님,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첫날 밤 복림대군이 형에게 물었습니다. 일단은 견뎌야 한다. 그리고 기회를 엿봐야지. 소현세자는 신중한 성격답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청나라 문화를 배운다면 조선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복림대군의 걱정에 소현세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고 하지 않나? 무슨 말씀이신가요? 청나라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들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아야 앞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소현세자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림대군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것 자체가 굴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선의 왕자인데 물론 굴욕스럽지.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있나? 두 형제의 생각은 이미 이때부터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만주어를 가르칠 것이다. 청나라에서 파견된 교사가 말했습니다. 만주어는 우리 대청의 공용어이니 반드시 익혀야 한다. 소현세자는 적극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발음하는 것입니까? 아, 그것은 반면 복림대군은 소극적이었습니다. 배우기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지요. 복림대군은 왜 그렇게 시무룩하나? 교사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림대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두 형제의 차이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소현세자는 만주어뿐만 아니라 몽골어까지 익히기 시작했고 청나라의 제도와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형님, 요즘 너무 열심히 배우시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 복림대군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왜? 배우는 것이 나쁜가? 그게 아니라 혹시 청나라에 동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소현세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동화라 글쎄, 나는 그저 배우고 있는 것뿐이야. 하지만 우리는 조선의 왕자입니다. 복림대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움을 거부할 이유는 없잖아. 배움이라고 하시지만 결국 그들의 사상에 물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두 형제 사이에 첫 번째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갈등은 앞으로 8년 동안 계속 깊어져 갈 것이었지요. 소현세자의 개화와 복림대군의 저항. 1년이 지나면서 두 형제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 궁정에서 점점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고 복림대군은 여전히 내적 저항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 오늘 황제께서 너를 부르신다. 어느 날 청나라 내관이 와서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현세자는 정중하게 답하며 청태종을 만나러 갔습니다. 소연, 내가 우리 대청의 학문을 열심히 익히고 있다고 들었다. 청태종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하. 배울 것이 많아서 즐겁습니다. 좋다. 그럼 오늘은 특별히 우리 대청이 어떻게 이렇게 강대해질 수 있었는지 들려주겠다. 청태종은 소현세자에게 청나라의 발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팔기제도, 과학기술의 발전, 서양 문물의 도입 등을 말이지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군요. 소현세자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좋은 것은 어디서든 받아들였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청태종의 말에 소현세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선도 이런 개방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 복림대군은 전혀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복림대군, 오늘 수업에 늦었군. 만주어 교사가 타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림대군은 마지못해 사과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들의 말을 배워야 하는가? 나는 조선의 왕자인데. 수업 중에도 복림대군의 마음은 항상 조선에 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잘 계시는지, 어머니는 건강하신지, 조선의 백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복림대군, 집중하지 못하고 있군. 죄송합니다. 복림대군은 다시 사과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형제가 만났을 때 그들의 대화는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 황제를 만나셨다면서요? 응, 많은 것을 배웠어. 무엇을 배우셨는지요? 청나라가 어떻게 강대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정말 배울 점이 많더라. 복림대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님, 혹시 청나라를 좋게 보고 계신 것은 아니시겠지요? 좋게 본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굴욕시키고 우리를 볼모로 잡아온 원수들이에요. 소현세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림아, 원수라고 해서 배울 점까지 무시할 필요는 없잖아. 배울 점이라니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운다는 것입니까? 많지. 그들의 제도, 기술, 사상.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복림대군은 형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조선의 왕자입니다. 물론 조선의 왕자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과 귀를 막고 살 수는 없어. 하지만 복림아, 현실을 봐. 우리가 여기 온 것도, 아버지가 굴욕을 당한 것도 모두 우리가 약했기 때문이야. 소현세자의 말에 복림대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원수라고 미워하기만 하면 될까? 그게 아니야. 그들의 장점을 배워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해. 그래야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어. 소현세자의 논리는 일리가 있었지만 복림대군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때부터 두 형제는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 문화 접촉과 조선 정체성의 갈등. 시간이 흘러 3년째가 되었을 때 두 형제의 차이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 조정의 여러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고 심지어 정책 제안도 하게 되었습니다. 소연, 내가 제안한 조선과의 무역 확대 방안이 좋군. 청태종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하. 양국이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너는 정말 현명하다. 조선에도 내 같은 인재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청태종의 말에 소현세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정받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건지 청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 건지 헷갈렸거든요. 이 무렵 소현세자는 서양 선교사들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자 전하. 독일 출신 선교사 아담샬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양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소현세자는 서양의 과학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망원경, 시계, 지구의 등을 보며 감탄했지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있다니. 조선에도 이런 기술들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담샬의 말에 소현세자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선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반면 복림대군은 전혀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나라의 문화나 기술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조선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더욱 깊이 공부했습니다. 복림대군, 요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시종이 물었습니다. 조선의 역사서들이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켜왔는지 배우고 있어. 복림대군은 특히 고구려의 연개소문, 고려의 서희, 조선의 이순신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런 영웅들처럼 나라를 지켜야 해. 복림대군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의지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4년째가 되자 청나라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명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베이징을 점령한 것이지요. 소연, 복림, 너희도 베이징으로 함께 가자. 청태종이 두 왕자를 베이징으로 데려갔습니다. 베이징에서 소현세자는 더욱 많은 서양 선교사들과 만났고 서양의 문물을 접할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세자 전하, 이것은 서양의 의학서입니다. 정말 신기하군요. 인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연구했다니. 소현세자는 서양 의학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선에 돌아가면 이런 지식들로 백성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복림대군은 베이징에서도 달랐습니다. 형님, 여기는 우리 조상들의 원수가 점령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야. 하지만 마음까지 굴복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복림대군은 여전히 저항 정신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두 형제는 같은 공간에서 살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는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고 복림대군은 전통적이고 복수지향적인 성격이 더욱 강해졌지요. 1644년 드디어 조선으로 돌아갈 날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운명인지를 말입니다. 소현세자의 죽음과 복림대군의 즉위. 1645년 2월 소현세자가 먼저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8년 만에 귀국이었지요. 창덕궁에는 아들을 기다리던 인조와 인열왕후가 있었습니다. 소연아, 정말 왔구나. 인열왕후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하지만 소현세자의 모습은 인조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청나라 복장을 하고 있었고 말투도 어딘지 달라져 있었거든요. 소연아, 8년 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인조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다는 것이냐? 청나라의 발전된 제도와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웠습니다. 이것들을 조선에 도입하면 우리나라도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청나라를 찬양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소연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아버지, 저는 조선의 발전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나라를 본받자는 이야기 아니냐? 좋은 것은 어디서든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조는 아들의 변화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8년 전에 떠났던 소현세자는 분명히 조선의 왕자였는데 지금 돌아온 아들은 마치 청나라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소연아, 너는 청나라에서 무엇을 한 것이냐? 저는 청나라의 정책에 자문을 하기도 했고 서양 선교사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문물을 배웠습니다. 청나라 정책의 자문을? 인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네, 조선과 청나라가 모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이 조선을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물론입니다. 저는 항상 조선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아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세자가 적국의 정책에 관여했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소현세자는 신하들에게도 자신이 배운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여러 신하들께서는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자 마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서양의 의학기술을 도입하면 백성들의 질병을 더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양 오랑캐들의 기술 아닙니까? 신하들의 반응도 차가웠습니다. 당시 조선은 여전히 중화사상에 젖어 있었고 서양을 오랑캐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신하들께서는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계십니다. 소현세자의 말에 신하들은 더욱 반발했습니다. 세자 마마께서 청나라에서 이상한 사상을 배워오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소현세자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1645년 4월 26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하, 세자 마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인조는 급히 소현세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소연아, 소연아. 하지만 소현세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어서. 의원들이 와서 진찰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전하, 세자 마마의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무슨 병이냐?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중독 증상 같습니다. 인조는 말을 잃었습니다. 8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갑자기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지요. 며칠 후 소현세자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지 불과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소연아, 내 아들아. 인조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비록 아들의 변화에 실망했지만 그래도 소중한 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궁궐에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세자 마마가 독살당한 것 아닐까? 누가 그런 짓을. 청나라에 너무 호의적이었으니까. 복수의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 소현세자가 죽은 후 복림대군이 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649년 인조가 죽자 복림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효종이었지요. 이제 나는 조선의 왕이 되었다. 효종은 즉위하면서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형님의 원수를 갚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굴욕을 씻어내겠다.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북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시열, 송중기를 불러오라. 효종은 서인 세력의 핵심 인물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전하, 부르셨습니까? 그대들은 북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북벌이라고 하시면 청나라를 치는 것이다. 우리가 당한 굴욕을 갚아야 한다. 신하들은 효종의 의지에 놀랐습니다. 전하,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하다고? 언제까지 청나라의 속국으로 살 것인가? 효종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국력으로는 그렇다면 국력을 기르면 된다. 군비를 확충하고 인재를 양성하면 된다. 효종은 본격적으로 북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명나라 유민들과 연락을 취했지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전하, 청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무슨 일로? 조선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경고해 왔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바치는 조공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공을 늘리라고? 네, 그리고 더 많은 조선 여성들을 궁녀로 보내달라고도 했습니다. 효종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직 청나라와 맞설 힘이 없었거든요. 이때 효종은 형인 소현세자를 자주 생각했습니다. 형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소현세자라면 아마 다른 방법을 택했을 것입니다. 무력으로 맞서기보다는 개혁을 통해 국력을 기르고 외교로 해결하려 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효종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형님과 다르다. 나는 끝까지 저항하겠다. 효종은 계속해서 북벌을 준비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659년 효종은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북벌의 꿈도 함께 묻혔지요. 북벌을? 효종은 마지막까지 북벌을 염원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효종이 죽은 후 조선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청나라에 완전히 굴복한 평온이었지요. 두 형제의 서로 다른 선택은 조선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소현세자의 개방적 사고는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후에 조선이 근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효종의 북벌 의지는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소중한 정신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꿈이었지요. 역사는 이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예상과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현세자는 너무 앞서간 개혁가였고 효종은 현실을 외면한 이상주의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형제 모두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요. 이렇게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간 두 왕자의 엇갈린 운명을 들려드렸습니다. 같은 형제였지만 서로 다른 선택을 한 소현세자와 효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개방과 개혁을 추구한 소현세자와 전통과 복수를 중시한 효종, 과연 누가 옳았을까요? 아마도 둘 다 옳았을 것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 개인의 신념 사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니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와 전통,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두 형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선택의 무게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희망은 왜 죽어야 했나? 소현세자 독살 미스터리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역사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